최근 양성징병제, 소방공무원의 남녀 체력 검정 기준 통일 등 젠더와 관련한 논쟁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젠더 논쟁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하곤 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페미니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페미니즘은 사회학의 일부로 매우 긴 역사와 다양한 분파들을 갖고 있습니다. 분파마다 가치관이나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르고,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처럼 무관하게 보이는 이론과 융합한 사례들도 있죠. 덧붙여 페미니즘은 현대 사회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페미니즘을 여성평등을 주장하는 사상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페미니즘의 기원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그 저서인 여성의 권리 옹호, 그리고 사회학적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16세기에 활동한 작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녀가 활동할 당시 사회는 남성에게만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남성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메리는 빈곤층 출신으로서 불우한 유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가산을 모두 투기에 탕진하고 가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세가 기운 탓에 메리는 어린 나이에 생업에 종사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했죠. 그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메리는 어머니를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메리가 유년 시절에 겪은 차별과 고통은 그녀의 페미니즘적 사상과 여성의 권리 옹호 저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어른이 된 메리는 아일랜드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막상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은 좁다는 현실을 깨닫고 저술 활동을 결심하죠. 메리는 곧장 런던으로 이사했고 한 출판사에서 번역가 자리에 취직했습니다. 런던 생활 중 만난 토머스 페인, 윌리엄 고드윈과 같은 당대 지식인들과 토론하며 메리의 지적 역량은 크게 발전하였죠. 이 무렵 메리는 인간의 권리 옹호라는 또 다른 주요 저작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혁명기 프랑스로 여행을 떠난 메리는 인간의 권리 옹호와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대표작인 여성의 권리 옹호를 저술합니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저서인 여성의 권리 옹호는 계몽주의 사상서이자 최초의 여성주의 철학서로 교육 평등을 비롯하여 모성애 또는 여성의 참정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교육권을 부정한 장 자크 루소나 존 그레고리와 같은 사상가들을 비판합니다. 대신 여성도 아름다움이 아닌 이성과 우정, 용기 등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죠. 이외에도 메리는 여성의 감성 추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감성의 추구가 여성들을 매 순간 감성의 돌풍에 잎새처럼 휘날리게 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성이 여성을 비합리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것이죠. 그녀는 여성도 남성들과 대등하게 감성이 아닌 이성을, 그리고 사랑이 아닌 우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녀는 감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성과 이성은 서로에게 독립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형성한다고 말했죠. 감성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권리 옹호에는 그 제목과 대조적으로 남성의 우위를 인정하는 듯한 특이한 묘사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대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이 있죠. 다만 이는 여성의 결함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회 박탈과 감성 추구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 주입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리 옹호는 교육의 양성평등과 계몽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의 권리 옹호에는 남성들은 신체 구조상 더 큰 미덕을 획득하도록 설계된 것 같다는 등 남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듯한 언급들도 존재하죠.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의 시초인 여성의 권리 옹호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 어색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메리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이라는 사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권리 옹호에 영감을 받아 생겨난 것이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이죠.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에서 시작된 페미니즘은 시간이 지나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했습니다. 현재 페미니즘은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분파만 고려해도 무려 20여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페미니즘 분파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사회학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의는 무엇일까요? 페미니즘은 현재 사회학 내에서 사회 분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갈등론으로 분류됩니다. 갈등론은 사회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파악하고 이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원동력으로 사회가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페미니즘도 같은 입장에서 젠더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죠. 페미니즘의 등장은 사회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페미니즘의 주된 역할은 사회학자들이 관가했던 것을 지적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설, 뒤르켐의 자살론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사회학은 거시적인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학자들은 가족, 성적 관계, 의류 문화 등 보다 미시적인 분야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구조화된 불평등이 사회, 국가 등 거대 구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적 영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증명했죠. 덕분에 사회학은 한층 더 유연한 태도로 넓은 분야를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페미니즘 이론의 성과는 특히 가족사회학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과거의 가족사회학이 가족의 구조적인 부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다양한 성과들을 거뒀죠. 이외에도 페미니즘 학자들은 젠더 불평등적인 상황을 내포하는 언어, 제도, 표현 방식 등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기원과 사회학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